스루프 타임즈 2023년 2월 10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1.5 배속을 보시면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야후 재팬에서 편집한 내용인데요. 중소기업 임금 인상에 원용 대기업 42개, 최초의 실명 공개, 우체국이 월스트원 충격. 나쁜 일이라는 얘기겠죠. 일간 겐따이 디지털 신문의 그 보도 내용입니다. 도쿄 상공 리서치 TSR이 7일 공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격 전가의 임금 인상에는 상관관계가 있으며 전가가 진행되는 기업만큼 임금 인상률이 상승한다고 한다. 이 중 원가 상승분에 대한 가격 전가 비율을 평균 4할 미만밖에 불응한 대기업은 42개,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이지만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에 제동을 걸고 있다. 한마디로 원흉이다. 이렇게 이제 그 표현을 했습니다. 전가라고 하는 표현은 좀 부정적 의미로 얘기하고요. 제가 그 스루프 분석을 해서 표현할 때에는 그 반영이라는 저는 용어를 써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보통은 이제 이 비용 쪽보다는 원재료 가격을 제품 가격에 얼마나 반영해 주느냐, 이런 것이 그 대기업에 납품을 하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자연적인 어떤 그 인플레이율이라든가 이런 거는 대기업도 알고 있으니까 원재료 가격은 그거하고 좀 또 틀리게 구체적으로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원재료 가격 상승은 인정을 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렇다면 원재료 가격이 또 하락할 때는 또 그것만큼 중소기업이 자진해서 내릴 수도 있는 그런 그 상거래 관행이 해진다면 경제가 조금 더 원활히 돌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다 대기업 자기 중심 위주로 하다 보니까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비용이 4할 정도 밖에는 그 대기업에서 수용을 안 해주겠다,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에 뭐 42개 기업의 대표적인 기업이 있는데 뭐 일본 우편이 1순위로 나왔네요. 동양건설, 뭐 NTT, 도코모, 그다음에 야마토 운수 뭐 이런 데가 있고, 삼정 주우건설, 미쓰비시 스미트 뭐 건설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뭐 이런 게 쭉 나와 있습니다. 예, 뭐 유명한 이 일본의 대기업들인 것 같습니다. 일산 자동차, 닛산 자동차도 있고 뭐 그렇게 되어 있네요. 어쨌든 이런 뉴스를 보면서 뭐 한국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중소기업이 임금을 인상시키지 못하는 원흉으로서 42개 대기업이 있다고 하지만 어찌 보면은 원가세계 패러다임에 세뇌되어 있는 현실을 깨닫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 이런 느낌이 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이제야말로 스루프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최하 원재료 가격 연동 정도는 반영해 주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원재료 가격이 내렸을 때는 그 원재료 비율만큼 제조 원가 중에서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은 납품업체가 자진해서 가격을 낮추겠다 하는 상관행도 또 좀 필요한 그런 상관례가, 이 건전한 상관례가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지진세 뭐했나, 지진이 뒤흔든 애드로한 철권 통치, 조선일보 조성호 기자인데 그 뉴스 무너진 그 건물들을 보면서도 저도 내진 설계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거하고 좀 연결이 되는 뉴스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징수한 지진세라는 게 있다는 거 오늘 처음 알았고요. 불분명한 용처 등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피해가 심한 튀르키예 남부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주도해서 건설붐이 일어난 지역이다. BBC 방송은 건축 안전 규제가 허술하고 규제가 제대로 지키지 않아 피해가 컸다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고 전했다. 이런 지진은 대비 못해. 그런데 에르도안은 현지에 가서 이런 지진은 대비 못해. 분노만 키운 튀르키예 대통령 발언. 머니투데이 또 요거는 송지유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핵심 이 소제목은 정부 늑장 등의 불만 여론 확산하자 항변, 지진 피해 지역 방문의 무개념 발언 지적 이렇게 했는데 이 방송 스피커들이 여러 개 놓여 있는 상태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발언하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무너진 잔해 속에 있는 하나의 또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무너져도 또 이렇게 또 무너질 수 있는가? 또 다른 사진도 있지만은 이 고층 건물들이 꽤 허망하게 무너지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안 무너진 건물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뭔가 이게 부실한 건축이 이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시리아 쪽 얘기인데 구호품 대신 시신 가방만 시리아 난민들 죽음으로 고향에. 시리아에서 내전으로 죽지 않은 사람은 튀르키예 지진으로 죽었다라는 표현까지 나오게 되네요. 2011년부터 계속된 내전, 순위파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 IS의 난립 등으로 고통받던 시리아가 강진으로 더 고통에 처했다. 8일 미국 뉴욕타임즈, CNN 등은 내전을 피해 튀르키예로 건너간 시리아 난민이 지진으로 싸늘한 죽음이 된 채 고향에 돌아왔다고 보도했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고난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내전, IS 강대국 이해관계로 고통이 또 가중된다. 이 매장하는 상황을 보면은 뭐 관을 쓸 상황도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흙을 파가지고 여기 이렇게 보면은 어떤 무덤가 공동 묘지 같기도 합니다만은 대부분 시신들을 그냥 담요 같은데 싸가지고 묻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참 불행한 진짜 자연재해 사건으로 보입니다. 시리아 쪽에서 이 무너진 데서 뭐 구호 활동을 하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런 즈음에서 이 스루프 타임즈의 주요 주제인 생존 우선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유튜브에 DC 멘털이라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제가 제목은 땄는데 우리나라 생존의 역사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1960년대 독일 에르하르트 총리의 제안 내용을 소개하는 내용이었는데요. 뭐 제목은 그렇진 않았습니다만은 독일의 우리나라 광부들이 파독을 하고 그다음에 간호사로 갔다가 지금 간호조무사로 간 거죠. 그렇게 해서 오랜 기간 우리가 이 파독을 해서 외화벌이를 우리도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에하도르 총리의 발언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국은 산이 많아 경제 발전이 어렵다. 아우토반, 고속도로를 건설해야 한다. 고속도로를 만들면 그 위에 자동차가 달려야 한다. 자동차가 달리기 위하여는 반드시 소독의 국민차 같은 폭세 바겐차들을 만들어야 한다. 사실 요거는 히틀러가 제조했었다. 폭스바겐은 자동차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철을 가공할 제철 공장을 짓고 연료 생산을 위해 석유 정제 공장도 필요하다. 자동차 만들기 위해서는 최하 두 가지 요소, 제철소와 그 다음에 정유회사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다 만들어지고 경제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간층이 확고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그래서 경제 고문도 파견해 줬다. 제가 지금 표현한 방법은 필요 조건이라는 식으로 뭘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한다.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한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because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풀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 좋은 그 표현이 나왔어요. 리더는 미래를 바라봐야 한다. 일본이 아무리 미워도 꼭 일본과 손잡아야 공산주의를 막을 수 있습니다. 라고 충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독일이 통일되기 전이니까 그 동독과 서독이 나눠져 있을 때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담보가 필요 없는 재정 창안 2억 5천만 마르크를 제공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파독 광부나 간호사들이 오는 거가 사실은 이 담보가 됐다 그런 얘기네요. 한국은 파독 광부와 간호사를 보냈다. 고 박정희 이거는 제가 정리해 본 글인데 고 박정희 대통령은 분명 서독의 충고를 충실히 이행했다. 미국도 돈을 빌려주지 않고 있었고 한일 외교 정상화가 안 된 상태에서 독일은 분명 인력 송출 1963년에서 80년 사이로 외화를 벌어들이고 차관까지 얻어 경제발전에 기초를 해준 것이 서독 독일이었다. 이런 거를 새삼 역사적으로 느끼게 되네요. 그 다음에 이제 한일 이 정상을 하는데 김종필 씨가 특사로서 파견이 돼가지고 한일 외교 정상화가 되면서 일본으로부터 말하자면은 이 식민 이 보상금, 보상 청구권 뭐 이런 것이 그때 다 해결이 되면서 국교 정상화를 이뤄 가지고 그때부터 경제 발전하는데 또 일본도 많은 지원을 했던 역사를 또 되새겨 봅니다. 어, 하이브 그거 나왔어요. 그 방시혁인가 그 사람이 하는 거. 이수만의 지속 가능한 K-팝 전략 공감, SN과 글로벌 위상 확대. 제목을 이렇게 부드럽게 썼습니다만은 헤럴드 경제 고승희 기자가 한마디로 하이브가 SM 엔터테인먼트를 말하자면은 인수했다. 그런 얘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SM의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SM까지 종속 기업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이브가 대한민국의 이 말하자면은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1호 업체인 이수만 씨의 회사를 결국은 늦게 시작한 사람이 후배가 말하자면 젊은 세대가 말하자면은 이 노후 세대의 기업을 인수했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들어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수만 뭐 전 총괄 프로듀서라고 직함을 만든 모양인데 올해 초 선포한 휴머니티와 서스테이너빌리티라고 그러죠. 지속 가능성 캠페인에 깊이 공감하고 뭐 일련의 사태로 칩거하며 그 일련의 사태라는 게 뭐 좀 불평등 계약 등으로 해서 이수만 씨가 돈을 너무 쉽게 챙기는 거 아니냐 하는 비판 보도가 있었죠. 이수만 그래서 이런 자기 지분 SM 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을 하이브에 이제 결국 팔고 이수만 씨도 이제 나이가 먹었죠. 저보다도 좀 많이 먹었나 아니면 좀 덜 먹었나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엔터테인먼트에서도 세대 교체가 좀 이루어지는 그런 거를 느끼는데 비교해 가지고 뜬금없이 어저께 박지원이라는 이름이 나와가지고 정치권 물갈이가 필요하다. 박지원이가 뭐 여잔지 남잔지도 몰랐는데 586 용태론 생각 변함없다. 586 50대고 80년대 생인가요? 아닌데 장원 아니 사회에 나와가지고 뭐 장원 586 세대라고 그러면 현재 현재 기성 세대를 좀 대표하고 있고 운동권 출신들로
보통 586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의도는 앨리스 토끼굴처럼 이상했다. 상식이 통하지 않고 청년들 말할 기회도 없는 5060 남성들 천국 같았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586 시대 용태론을 거듭 언급했다. 야, 그래서 대단한 여자다. 여기 사진인데 1996년 28세인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어떻게 이렇게 젊은 여자가 어떻게 혜성처럼 나타나가지고 비대위 위원장까지 맡게 됐는지, 그리고 뭐 짧게 활동하고 또 이제 뭐 어디 갔다가 이렇게 되는 모양인데요. 이 박지현 씨야말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기도 합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네요. 헤럴드 경제 속보 이준석계 돌풍. 요건 국민행위인데 당대표 천하림 뭐 등등 김용태 허은하 본경성 진출, 그 대표위원회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가 나왔어요. 자, 정치권도 물갈이, 또 연예계도 그 엔터테인먼트도 물갈이. 뭐 고령화가 되고 오래 살지만은 나이가 먹으면은 일선에서 물러나야 되는 거는 또 현실이고요. 저도 그 뜻한 바 있어가지고 스스로 은퇴를 선언해서 칩거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칩거. 그러나 그 되게 재미없어가지고 이런 방송도 하고 있는 겁니다만은, 뭐 어디 좀 조용히 살아야죠. 뭐 은퇴를 했으면은. 고성 막말 비아냥 없이 치열한 토론 대정부질문 품격 살린 두 의원. 요 유호정 의원인데 그 정의당 출신인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용호 의원이라고 더불당 그인데, 대정부 질문에서 뭐 고함 뭐 이런 거 말고 인신 공격적인 발언 그런 거 하나 없이 아주 격조 높게 정책 토론으로 이어갔다. 이런 사진을 보면은 더 이쁘게 보여요. 예. 이 사람도 더 좀 점잖게 보이고, 또 그 주름살도 없고 인상 찡기는 것도 없고, 김의겸인가? 그게 뭐, 이상하게 내 친구 이름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법무장관 하고 얘기하는 그거 들어보면은, 뭐, 아주 정치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게 만드는 인간들이죠. 그 김의겸 같은 애들은. 이번에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4명이 있는데, 천하람이라, 천씨, 네, 천씨가 우리나라에 있었죠. 천방지축, 마골피, 성씨가 대표적인, 옛날에는 쌍놈이라고 그랬는데, 그 돈 많은 상인을 대표하는 성씨죠. 무슨 말씀을 그렇게, 그 쌍놈이라는 게 아니고 상인 세력이다. 조선시대 때도 상인 세력인데 제일 먼저 나가는 게 천씨다.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마골피라 그랬죠. 그까지 해가지고 누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궁금합니다. 당대표가 누가 될지. 이게 늙었나요? 세대교체 해야 될 건가요? 뭐 안철수 씨, 김기현 씨는 또 나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 좀 일할 나이들 때 같은데, 황교안 씨도 좀 늙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네. 헤럴드 경제 쪽에서는 이준석계 돌풍, 당대표 뭐 이렇게 천하람 최고위원회 김용태 허은하 본경선 진출, 이런 표현도 또 뉴스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정책 대결 토론 일정 수준 물갈이해도 될 것 같다는 저도 느낌을 받습니다. 일정 수준이죠. 뭐 싹 갈라는 얘기가 아니죠. 뭐 인생은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일 독점 장비 국산화 이어 세계 1위 디스플레이 가공하는 미래 컴퍼니라는 회사.
조선비즈 화성에서 취재한 바인데 화성군 김민국 기자. 디스플레이 장비 엣지 그라인더 최초 국산화,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기기 패널 가공, 패널 구멍 뚫는 홀 드릴링 장비도 세계 최초 개발. 업황 나빠도 R&D 적극 투자, 신뢰관계 쌓을 것. 뭐 이렇게 해서 압축된 내용을 하고 있고, 이게 가공하는 엣지 그라인더라는 건 모양입니다. 사람 손은 안 들어가고 자동 이렇게 뭐 가공하는 그런 모양인데, 이것이 이 미래 컴퍼니를 성장하게 해줄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 처음에는 미래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 물건을 분리하는 로봇 팔등 제품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는 1990년대에는 디스플레이 쪽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엣지 그라인더 개발에 착수했었다. 그리고 호황기 때는 또 생산해서 열심히 하고, 불황기 때는 연구 개발에 투자해서 끊임없이 신기술과 장비를 미리 준비해야 된다. 자, 그 미래에 돈 번다든지 미래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신기술 개발, 이런 것들이 앞서 나가야 되겠죠. 저는 뭐 제가 개발한 게 아니고 그 물리학 박사가 만들어낸 아주 간단한 스루프트 회계를 연구해 가지고 그 국내에 그것이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외롭게 지금 그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또 후임 양성도 해보려고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너무나 그것은 기초적인 시스템적인 문제가 돼 가지고 참 그 쉽지는 않네요. 한미 봄철 연합훈련 실시간 가상 건설적 요소 재개 주한미군 코리아 헤럴드 기자인데, 요거는 제가 썼습니다. 훈련은 실전처럼, 연습은 시합처럼. 1월 13일 날 촬영된 이것이 그 파주 한 훈련장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뭐 어떤 말이 들어가든 365일 운동선수가 시합에 나가서 우승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죠. 연습을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군인들은 이 훈련을 실전처럼 지속적으로 너무 그 쉬는 기간 없이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이쪽 우측에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우측에 있는 이 사람은 한국 군인 같고, 요 왼쪽에 있는 친구는 그 흑인 군 같습니다. 이 장갑차 이렇게 해서 대기하고 있고 뭐 그런 장면인데요.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고, 훈련은 계속 하십시오. 해야 됩니다. 한국, 중국 여행자 단기 비자 발급 재개했다. 더 코리아 헤럴드 뉴스인데, 자, 그러면은 중국은 우리 그 한국의 비자 동일하게 발급 재개를 하겠는지, 여기 했지만은 속이 접어 터진 중국이 한국 여행자 단기 비자도 발급을 재개할 것인가? 이게 걱정인 게, 우리나라가 먼저 풀었다. 이제 좀 뭐 괜찮아졌고 중국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은, 이게 뭐 어떤 어떤 그 상호성이 있어야지. 잠깐, 중국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두고 보자고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중국에 뭐 단기 여행 가고 싶은 생각은 하나도 안 나요. 거기 가서 뭘 무슨 관광할 게 있다고. 뭐 사진으로 그냥 다 보고 뭐 장가게 안 가면은 뭐 인생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래 뭐 그건 뭐 그렇게 얘기하고, 중국 갈 돈 있으면 딴 데 가고 싶더라고요. 블라디보스톡이라도 한번 갔다 오든지. 튀르키예는 미국으로부터 외면받고 첫 항공모함 취항을 준비 중이지만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될 것이다. 그것도 뭐 튀르키예는 미국으로부터 외면받고라는 얘기가 또 나오는데, 비즈니스 인사이더 벤자민 브리벨리인데, 어쨌든 자관 튀르키예도 항공모함을 진수시켜가지고 이제 움직이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네요.
아나돌루라고 이 항공모함이 있는데 이 터키의 그 지명에 아나톨리아라는 데하고 좀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옛날 그 고대 유적이 많이 그 나오는 데라고 그러는데 아나톨리아 어, 지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관 그 10년 개발 주기를 마무리했다. 터키가 건설 공사는 좀 부실하게 하면서 이런 거는 또 그 견실하게 또 지었던 모양이죠. 우리나라도 경항공모함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도 항공모함이 필요하지 않겠냐. 터키도 반도국가고 우리도 반도국가고 삼면이 바다면은 뭐 하나 그런 거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건국절 북한에 대한 사진들을 그 취급 안 할래다가 사진들이 좀 선명하게 디펜스 뉴스에 있길래 그 좀 봤습니다. 뭐 자관 이런 이 대륙간弾道 미사일 이게 대륙간弾道 미사일이고 뭐 이런 게 또 옆에서 볼 때 이게 또 좀 이건 또 다른 것 같아요. 그 고체 연료 그건지 그리고 뭐 이 탱크하고 그 뭐 이 탱크들이 또 있네요. 이게 뭐 어디서 만든 건지 지들이 만든 건지 소련제 가져온 건지. 근데 이 밑에 표현한 것은 북한 정부가 배포한 것은 그 취재할 수 있는 접근권이 주어지지 않아서 이 이미지 내용은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전제 조건을 깔았습니다. 어, 뭐 멀리서 좀 바라본 건데 잠깐 야간에 요즘 하는 게 유행으로 되어 있죠. 이거가 그 고체 연료 대륙간 단도 그거에 이게 맞았던 것 같습니다. 이 고체 연료 그 의미심장합니다. 그 여기에 그 지 딸내미를 계속 그 보내가지고 그 하는 거 이미 좀 보도를 했습니다만은 김정은이 가 이제 중절모 쓰면은 이제 옛날 그 식인데 저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좀 비슷한가 모르겠어요. 좀 똑바로 써보죠. 김정은이보다는 제가 좀 얼굴이 나은 것 같은데. 기시다요. 이렇게 일본식으로 발음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대로라면 한국의 전철이다. 야바라는 게 이제 뭐 국내에서 어떻게 그 번역하기가 좀 하니까 AI가 그러니까 야바하고 너무하고 거의 동의어 같은데 이게 그 동어 반복적인 두 가지를 한꺼번에 부르는 얘기 같아요. 뭐 우리가 역전함이라든지 우두머리라고 그러든지 그런 식의 용어 아닌가. 야바 너무 그런 거 일본이 대부활을 하기 위한 충격적인 비책. 주간 현대 고대한사에서 2월 11일 날 나올 거를 미리 장래들 현대 비즈니스에서 땡겨서 일부를 보도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임금 인상만으로는 안 된다. 기시다 총리의 정책은 지그하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왔다리 갔다리 그 지그재그 좀 헤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이 비아냥거림의 제목 같기도 해요. 한국에서는 과거에 비슷한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2017년에 탄생한 문재인 정권은 임금 인상을 내걸고 취임 후 2년간 3월 가까이 최저임금을 올렸다. 그런데 중앙은행이 금리 정책을 실시하면서 경기가 정체되어 버렸다. 일본도 마찬가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 장수하고 싶어지는 일본에 수입이 적은 사람에는 생활보호라는 선택사항이 있었다. 그 대신 행정에서 사치는 안 된다 등 입을 끼고 존엄성을 빼앗긴다. 이게 이제 이 공무원들한테 말하자면 그 자존심을 상하게 만든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차마 생활보호를 신청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만약 누구나 받게 되는 연금이 만들어지면 이런 사람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그 두 전문가가 무슨 컨설팅, 맥켄지 출신, 뭐, 그 다음에 이제 대학 교수 두 사람이 대담한 내용을 이렇게 한 건데, 제가 일부 그 이미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저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나이가 돼서 정부는 무조건 나이가 되면은 보내는 모양이에요. 근데 나 안 될 것 같은데, 나 기초연금 정도 받을 수준은 아닌데 해서 전화해보고 해서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기왕에 뭐 나이 되시면 해봐가지고 뭐 아니 그러니까 난 그 절차가 까다롭고 그 다음에 뭐 또 안 되면은 그 쓸데없이 그리고 그 절차가 왜 이렇게 복잡한지 이게 기초연금 제목이 기초연금이라 그러면은 보편복지 성격이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얘기하는 대로 이재용 씨가 나이가 뭐 70세가 됐다. 그렇게 되면은 그 떼부자라 하더라도 그냥 모든 국민은 다 똑같이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회주의 정신이라기보다도 보편복지고 이 선별복지는 좀 별개의 얘기인 거죠. 그래서 기초연금 같은 거는 여기서 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보편복지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초연금이나 이 일본에서 얘기하는 생활보호라는 그것은 그 보편복지로서 현재의 어떤 재산이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똑같이 나가는 것. 우리나라 그 고령층이 전철 무임승차 하듯이 그래서 그 무임승차 하지 말고 할인율을 좀 해주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옛날부터 저는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 뭐 그게 또 그게 얘기가 나오니까 그 무임승차 하고 다니는 게 또 개면쩍게 만들고 있어요 또. 그래가지고, 이 서울교통공사, 이 재무제표에도, 아주 금융감독원 같은데 의무적으로 공개해 놓고 따져보자. 너희들은 그 낭비 없는 비용을 쓰고 있는지 없는지, 나는 그것도 못 믿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좀 신뢰를, 서울교통공사가 써가지고, 노인네들 때문에 적자난다 계속 그따위로 얘기할 거냐 이게 니들은 다른 비용은 얼마나 건전하게 쓰고 낭비를 안 하고 잘 하고 있느냐 공개해봐라 이 재무제표를 저는 그런 걸 요구하고 싶습니다. 얘기가 잠깐 사이드로 빠졌는데 그 우정사업본부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아까 그 일본의 그 대기업 중에서 그 우체국 옛날 민영화 됐죠. 이렇게 됐는데 그런 데는 뭐 당연히 그 공개를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나라는 그 비공개를 이렇게 하면서 뭐 노인들 때문에 적자가 난다 이렇게 해서 노인들을 싸잡아서 노인이라고는 생각 안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그 서울 지하철이 적자다. 그럼 그거 백데이터를 보여라 이게요. 백데이터를 재무제표를 보여달라. 여기서 괜히 시간을 많이 쓰고 있으면 곤란한데. 짐 로저스가 경고 세계 투자자에게 일본 엔으로 버려지는 날 동양경제 온라인에서 짐 로저스가 투고해준 그림 모양인데 어쨌든 엔화가 약세되고 인플레이션이 되고 잃어버린 30년이 계속해서 쇠퇴한 일본 경제가 안타깝게도 호전의 조짐은 없다. 일본 엔화는 세계의 투자자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세계 세대 투자자의 한 사람 짐 로저스가 이렇게 말했다. 짐 로저스 씨가 간파한 이 나라에서 새로 시작됐다. 버려지는 일본 엔화 공포의 시나리오란 최신져서 버린다 일본이 소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 투자자들로부터 일본 엔으로 버려지는 날이라고 했는데 이런 가운데서 미국에서는 물가 상승에 우려돼 가지고 연방 FRB가 앞으로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하는 듯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근데 전혀 신경 쓰는 기색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고요. 러시아의 루블화보다도 엔화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짐 로저스라는 분이 그 친숙한 이웃집 아저씨 같은 어떤 그 풍모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생긴 모양새하고 사실은 그 워런 버핏이라든지 찰리 멍고 온 같으신 분들
뭔가 강단이 있어 보이는 것 같은 얼굴이지만 이 짐 로저스 씨는 이웃집 아저씨 같이 그렇게 생기신 얼굴인데 산업 자본주의는 은퇴지만 금융 자본주의는 은퇴는 없다. 그러니까 돈놀이 하시는 분들은 그 정년퇴직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하시다가 가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좋은 이 훈수를 두고 그 재산을 누가 물려받을지 나는 매우 궁금합니다만 일본형 직무급이 보급은 각 기업에 맡겨야 한다. 이게 좀 맞는 얘기 같아요. 먼저 솔선해서 그런데 전제 조건이 이런 거 하기 위해서 솔선해서 국가 공무원의 일본형 직무급 모델을 만들어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월 수입 29만 원이지만 루저가 비정규직이고 승자는 정규직인데 그러나 10년 후에는 이런 것도 없어진다. 그 다음에 키시 총리가 단행한다. 관제 월급 모델, 기업의 새 임금 체계를 정부가 위에서 눈높이로 폭동을 용서해서 되겠느냐. 뭔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일본 말을 그냥 뭐 단순 직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된 건데, 국제 표준의 동일 노동, 동일 임금에 우리나라도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그러죠. 그 다음에 그 기업 간 경쟁을 통한 바람직한 직무급으로 기시다 총리의 일본 기업에 맞는 직무급 모델을 6월에 제시하겠다고 연설을 했답니다. 그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가진 사람이 적지 않다. 또 이런 표현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이제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옛날 저가 직장 생활할 때는 평생 직장이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들어갔죠. 그래서 그 장기 근속을 하는 것이 명예로 알았는데 요즘은 장기 근속을 하면은 명예가 안 될 것 같아요. 노동자들을 기업 내에 가두는 것을 조장하고 연경 임금에 따른 퇴직금 제도를 재검토가 필요하다. 퇴직금 제도의 시비는 각각의 기업이 판단에 맡겨야 하겠지만 적어도 퇴직금을 우대하는 현행 소득세제를 폐지하고 기업 간 휴대형 기업연금과 세제의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은 정부의 재량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요 말은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직장을 여러 번 옮겨도 연금은 누적되게 하는 이제 평생 직장이란 개념은 없다. 오히려 장기 근속자가 무능한 것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세상도 변하고 그렇게 돼가지고 평상 직장 개념보다도 동일 일에는 동일 임금이 나간다는 동일 노동의 동일 임금. 그러니까 나이에 관계없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또 직급이란 것은 조금 틀리죠. 화이트 칼라 그다음에 이제 블루 칼라 뭐 이런 식의 얘기니까 그런 이 직무급 그 모델을 또 좀 잘 만들어야 되긴 되겠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본 뉴스들을 보면은 우리나라하고 비교할 게 좀 많다. 사실 산업화하면서 일본 제도가 많이 들어와 있고 요즘은 미국식을 우리가 많이 따라가고 있어가지고 일본 거는 눈여겨보지 않지만은 비교해가지고 생각해 볼 거리는 많다. 당연히 그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